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고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참 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아플 것이다. 친구야, 아프지. 다 안다. 무척이나 아플 것이야. 나도 그랬고 누구나 그랬으니까 그 기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아픈 거니까 너에게 무작정 참으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누구보다는 덜 아프니까, 덜 힘드니까 너의 힘듦이 별것 아니라는 말도 아니다. 친구야, 다만 나도 아프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너의 사랑에도, 열정에도, 삶에도, 그 무엇에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흐르지 않으면 죽음을 뜻한다. 보아라, 흐르지 않는 물이 썩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피가 흐르고 있으니 아픔을 느끼지 않느냐. 힘들다는 것이 그렇고 아프다는 것이 그렇다. 누군가의 아픔이 큰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살아있음에 종이에 베인 상처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느 것에 그렇게 베어서 상처가 났구나. 따끔따끔한 것이 피가 고이면 딱지가 생기기도 할 것이다. 그 단단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긁으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흉이 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느냐. 괜찮다. 지금은 무척이나 아프겠지만 썩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 된 것이다. 아직 내가 어린애라고.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넘어갈 때 우리 집 앞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는 연습을 했지만 결과로는 겨우 무릎에 까진 자국이 전부였다. 옆집에 사는 언니와 나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벌써 2발 자전거를 탄다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속상함에 입을 삐쭉 내밀고 있을 때 아빠는 하늘보다 큰 손으로 나의 볼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꼭 잡아줄게. 아빠와 자전거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보다 훨씬 안심되었지만 정작 자전거 안장에 올랐을 때 나는 불안감에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아빠가 정말 내 자전거 뒤편을 꼭 붙잡고 있는지, 내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아빠의 손이 자전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느 날에는 소시지 반찬을 먹는 중에 자꾸 어금니가 흔들거리는 것이 불편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씹고 있었는데
나를 유심히 바라보던 아빠가 말을 걸었다. 이빨 흔들리니? 나는 흔들린다고 말하면 금방이라도 병원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소세지를 먹다가 양파 씹어서 그래요. 아빠는 그런 나를 보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안방에서 얇은 실타래를 가지고 와선 문고리에 묶는 것이었다. 우리 딸 신기한 맛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곤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 나의 흔들리는 이와 문고리를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지요. 그렇죠. 앞에 갈 길을 두고도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됨을 확신하기에 갈 길을 마저 가겠죠. 맞습니다. 그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 언제나 확신이 부족함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선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일들을 내 삶의 안에서는 당연히도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파란불을 믿으세요. 아니, 저것이 파란불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주위 사람이 아닌 나의 마음을 기준점으로 살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모든 행동은 두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당신이 바라보는 어딘가에 저 파란불 말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내 앞에 두고 올곧게 걸어가세요. 그러다 가끔씩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지, 내 앞에서 길을 비추는 사람이 누군지, 혹여나 나의 올곧은 시선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딱 그 정도 말입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생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어요. 이 냄비가 조금 널쩍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얇게만 보여서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됐을 때에는 강물처럼 불어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핵,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에는 저는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어 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놨네.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턴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게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곤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아,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다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에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딴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요?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에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지요. 조금 버벅일 수도 있지요. 온전히 나를 위한 힘듦. 가끔 너무 힘겨울 때는 이것을 잊지 마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말이야. 나 때문에 힘든 것인지, 남 때문에 힘든 것인지. 그땐 어머니의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난 부분이 있어야,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뒤늦게 알아버린 탓입니다. 무조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타인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또 무조건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나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둘 다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니? 때론 나를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보기도 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구석도 있어야 하며, 또 내가 먼저라서 다른 것들에 무심한 사람이 되어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나와 당신은 지금 힘들고 벅찬 사람이지만 또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며 또 되찾고 싶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삶이 조금 지쳤던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힘든 것이라면 빛을 바라보며 견디겠지만 남을 위해 힘겨운 삶을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젠 말 그대로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 살아갈 용기는 선뜻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타인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들, 나의 모난 부분을 자꾸 사포질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과정에 팔이 저려오고 꽉 쥐었던 것을 놓을 만큼 힘줄이 끊길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바라보며 나를 치장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어머니의 말이 생각납니다. 저 거울의 단면은 모난 부분도 울퉁불퉁한 부분도 하나 없이 매끈해서 결국은 빛을 반사시키는구나. 색 하나 없이 단지 타인의 모습을 반사시키는 것이구나 하고. 어쩌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난 부분도 있고 울퉁불퉁한 면도 있어야 자신만의 색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타인에게 맞춰 나를 매끈하게 다듬다 보면 결국 타인을 비춰주는 역할이나 하다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좀 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타인에게 나빠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힘들고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은 울퉁불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칠지는 않게 약간은 모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다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뭐든 적당히가 힘든 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지 않도록 또 타인을 비추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야 힘들어도 버틸 명분이 생기고 나아갈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적고 편하게 누워 자는 날이 많아집니다. 힘든 건 똑같더라고 말이죠. 힘들 때 누굴 위한 힘듦인가 생각하라는 것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 힘들다면 궁지에 몰려도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버틸 수 있는 오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힘들던 타인을 위해 힘들던 똑같이 힘들 것이라면 어떨 때에는 온전히 나를 위해 힘들어 보기도 하자는 것이지요.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